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후입니다. 오늘은 준비할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영상을 촬영했고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오늘 새벽에 이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가가 어찌 됐건 좀 올라간 상황이고요. 예상은 했지만 뭐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왠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 2배속으로 바꿔놓고 들으시길 추천드리고요. 준비한 내용을 계속 빠르게 넘겨서 볼 건데 겹치는 내용이 꽤 있더라고요. 다들 같은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기사건 뭐 X 의견이건 오픈도어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볼 내용들도 다 겹치는 내용들이 꽤 있어서 오늘은 하나만 중점적으로 보고 바로 중복되는 기사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 메인으로 오픈도어를 먼저 볼 거고요. 오픈도어의 SEC 파일링에 보면은 나왔던 내용부터 쭉 볼게요. 8K 내용이고요. 좀 안 보일 수 있어서 글씨를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 화면 안 보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보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다 8K 내용 간단하게 그냥 쭉 살펴볼 거예요. 5월 2일 날 1분기 재무 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와 주주서한을 발표했다. 일단 주주서한은 번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 데이터 위주로만 먼저 볼게요. 그냥 넘어갈 부분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수익, 기업 마진, 조정 에비타에 대한 지침의 최고치를 초과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시장 점유율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업계 최고의 판매자 NPS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반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2분기에 진입했으며 24년에 인수를 의미 있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모멘텀으로 2분기에 진입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5월달부터 왠지 상승을 할 것 같은 예상이 좀 들긴 하는데요. 24년에 인수를 좀 의미 있게 확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조금 작년보다는 공격적으로 인수를 할 예정인가 봐요. 초점, 실행 및 결과라는 운영 원칙에 따라 우리는 24년에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재조정하는 동시에 연간 목표 내에서 기업 마진을 제공할 수 있는 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의 CEO인 캐리 휠러가 말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연간 목표 기업 마진을 어쨌든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휠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기를 제한된 NA 합의는 전통적인 주택 판매 및 구매 프로세스에 대한 대안적 접근 방식, 즉 더 많은 통제권을 제공하는 대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위한 최대 규모의 디지털 플랫폼인 오픈도어는 이 순간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씩 삶의 발전에 힘을 실어주는 사명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고 확실하며 투명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쉽게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동산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NAR 합의 기사에서 봤던 내용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주요 하이라이트라고 나오는데요. 수익이 12억 달러로 23년 1분기 대비 62%가 감소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전분기 대비 36% 증가했다라는 내용이고 총 3,078채의 주택이 판매되어
23년 1분기 대비 63% 감소, 4분기 대비 30% 증가.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오래된 재고를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부터 시작하는데 작년에 전분기 대비 어쨌든 올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30%. 이제 뒤늦게 주가 반영이 되고 있죠. 뭐 오늘도 올라간 이유가 이런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 분기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익이 1억 1,400만 달러 대비 2023년 1분기 1억 7천만 달러, 4분기에는 7,200만 달러, 총 이익률이 9.7%라고 하네요. 네. 좋다는 얘기죠. 보면은 순손실이 1억 900만 달러라고 하고요. 요게 보면은 1분기 이게 자꾸 1분기랑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전년 대비 아니면 전분기 대비를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수치를 좀 봐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전년 대비 비슷한 것 같아요. 전년하고 작년 이맘때랑 똑같다. 거의 비슷한데 순손실이 이때 수익이 작년 대비 감소했다. 62%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도 지금 순손실이 이 정도다. 그러니까 오래된 재고를 다 정리를 할 때 이 나왔던 순손실 대비해서 좀 많이 나온 편이긴 하네요. 제가 봤을 때 4분기에 보다도 좀 더 올라간 상황이고 손실이 폭이 조금 커지고 있다라는 게 좀 우려스럽긴 하네요. 이익률은 좀 올라가고 있지만 재고 잔고 19억 달러, 주택이 5,706채 정도 갖고 있대요. 23년 1분기 대비 11%가 감소했고요. 생각보다 덜 감소했네요. 네, 갖고 있는 재고가 4분기 대비 6% 증가. 저번 분기 대비 6% 많이 사들였다고 보시면 되고 주택이 3,458채를 구입했고요. 이번 분기에 작년 대비 98%가 증가했다. 오, 작년 대비 98%가 증가를 했다고 하면은 장난 아닌데요. 이게 왠지 부동산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이 중간 단계에 있지 않을까.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저번 분기 대비 6% 감소. 저번 분기 대비 주택 구입을 좀 덜 했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오히려. 근데 작년 대비 98%나 증가를 했어요. 야,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판다. 모기지 3% 고정금리를 포기하고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곧 분위기가 바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구매 계약이 체결된 주택 2,611채로 2,611채만 구매가 체결이 됐대요. 분기를 마감했는데 1분기 대비 130%, 4분기 대비 24%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오, 이런 거 보면은 주가가 올라갈 기미가 좀 보일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말아서 이제 주가는 올라갈 거다라는 자부심으로 주가를 신경 안 썼던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이익은 5,700만 달러라고 하는데 저번 분기 정년 대비 2억 4,100만 달러 이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나네. 네. 저번 분기보다는 좀 높아진 느낌이고 기업 마진 4.8. 저 전년도의 7.7% 저번 분기 3.4%와 비교된다. 그러네요. 기업 이익이 조금
마진을 조금 포기한 느낌이긴 하죠. 조정 에비타는 5천만 달러라고 하고요. 작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든 느낌이고 4분기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실폭을 많이 줄인 상태네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조정 순손실도 8천만 달러로 훨씬 줄어든 느낌이에요. 전년도와 전분기 대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저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14억에서 15억 달러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보수적으로 이게 가이던스를 내다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닝 비트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여 이익이 7,500만에서 8,500만 달러. 이 기여 이익이 아까 기여 이익이 5,700만 달러. 이거보다는 증가를 한 수치네요. 조정 에비타는 3,500만에서 2,500만 달러. 손실폭은 5천만 달러니까 훨씬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게 이익은 증가시키고 좀 손실은 최소화시키는 이 방향을 잘 실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8K의 기본적인 내용이 좀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요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서 빠지고 이런 거, 이 가계부를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거 넘어가서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 땡큐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기별 보고서고요. 이 대차대조표 요약된 거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합니다. 아까 말로 풀었다고 치면 지금은 이제 이 표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3월 31일 기준으로 자산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차대조표고요. 지금 이렇게 내역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쭉 보면은 총 자산이 3,404 달러라고 나오고요. 이 단위는 100만 단위로 알고 있는데 그죠? 100만 단위. 여기서 이게 이제 자산이에요. 자산이고 부채 요 빌린 돈들 이렇게 싹 계산이 돼서 총 부채가 2,505달러라고 보여지고요. 요 금액을 빼니까 현금이 나와요. 현금이 899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 부채랑 요 현금 남은 돈을 합치면 요만큼이다 라고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금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어쨌든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다. 이 정도가 아마 1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넘어가서 이 수익 내용이 이것도 간단하게 볼게요. 요게 전년 대비를 그냥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전년 대비 좀 많이 판매를 했지만 이율은 좀 비슷하다. 뭐 그렇게 2배까지는 아닌 상황이죠. 쭉 보시면 전년에 이맘때 손실폭이 이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만만치 않은 손실폭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건 좀 아쉽다라는 의견이고 지금 여기 운영 손실 측에서 좀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자 비용은 저번 분기보다는 훨씬 줄어들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운영 손실이 줄어들질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쉽게도 마이너스 0.16 EPS를 기록했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주식이 희석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방을 하고 있다. 주식 발행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거기 대비해서 EPS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느낌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다음 것도 한번 보면 이 내용도 있어요. 8K라고 하는데 요거 내용은 이사진 임원이 나온 내용이고, 퇴임을 했어요. 한 명이 이사진이 나가고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이분이 나가고 요분이 패더 씨가 임명을 받았는데, 이분이 지금 하는 거는 에릭만 보면 좀 약간 경기 일으키는데 에릭 패더라고 하네요. 든 26년도 연례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다고 하네요. 요번에 승인이 됐고요. 이 레나라는 레나 컴퍼레이션의 운영 임원을 역임했다라고 하고요. 여기는 그 주택 건설 쪽이죠. 신규 주택을 판매하는 데예요. 여기 보면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나 컴퍼레이션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사장 역할을 맡고 있었던 분이고요. 사장하고 좀 견임하는 것 같아요. 요분한테 지금 이사진이 되면서 또 주식을 좀 줬는데, 그것도 내용에 다음 내용으로 보면은 여기 나왔나? 이사 선임을 했고요. 이사회 규모를 8명에서 9명으로 늘렸다고 하네요. 그러고 아까 내용은 겹치고요. 요 정도의 주식을 받았어요. 1293개의 5월 1일 날 주식을 받았고요. 이분은 사임을 했다. 그런 내용이고, 주식 받은 내용이 여기 있고요. 에릭 페더라고 해서 돈을 받은 내역이 여기 있네요. 1293개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보상을 줬어요. 자, 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은, 요 내용은 최대 2억 달러 보통주를 판매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아주 확대가 여기까지가 최대인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요거가 뭔 말인지 몰라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1억 주를 발행을 하고요. 이거를 2달러에 판매하는 내용인데요. 좀 복잡하지만 한번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6억 8,800만 정도의 보통주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1억 달러를 발행을 해서 1억 주를 발행을 해서 이걸 2달러에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돈을 여기서 조달받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기네들이 이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이거 살 사람을 찾는 거죠. 1억 주를. 대단한 애들이에요. 네. 자기 돈 안 들이고 어떻게 돈을 좀 끌어오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6억 8,800만 주 정도 갖고 있는데, 6억 8,800만 주, 그죠? 이 정도의 보통주를 발행하고 있었는 상황에서 5월 1일 기준으로 주당 2달러에 이거를 가정했을 때 1억 최대 2억 달러를 조달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뭐 주주들한테 이익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보면은
공모주당 가격을 이제 2달러로 산정을 했잖아요. 2달러가 지금 주당 순유형 장부 가치가 우리가 기존에 1.29달러였는데 이 신규 투자자들로 인한 순유형 장부 가치가 증가를 했대요. 요거를 발행을 함으로써 증가를 해서 0.09를 플러스를 받아서 이 공모주가 이게 발행이 되면 지금 가치가 뭐 1.38이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는 2달러에 이걸 팔 거다라고 해서 요만큼 손해 보는 거예요. 새로 사는 사람들이 0.62달러를 손해 보는 거예요. 주당. 요거를 감안하고 지금 이거를 사겠냐라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은 뭐 약간 이게 장부 가치 대비 조금 조금 높은데 이거 사겠냐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쨌든 요 자금을 요런 식으로 좀 조달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식을 조금 뿌려서 다시 자금을 회수하겠다라는 거죠. 좀 돈을 여기다가 또 뭔가 조달을 받아서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여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여기 S-3A SR이라는 여기의 내용이고요. 그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시작을 할 거고요. 보면은 이게 주주서한인데 얘가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자료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요 자료는 다음에 좀 번역을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갑자기 요게 지금 애프터장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키움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지금 2.22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제 계좌가 많이 복구가 됐어요. 마이너스 19,000원까지 지금 된 상황이고, 이 지금 마이너스일 때 조금 수량을 못 모은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기회가 또 오겠죠. 오늘 기사랑 X 의견이 뭐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다 비슷한 내용들이라 간단하게 좀 겹친 내용들을 넘어가고요.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을 줄 몰랐는데 일제히 기사들을 내버리더라고요. 언론에서도. 1분기 재무 결과 발표 이거 다 한번 봤죠? 우리가 봤기 때문에 내용은 넘어가고요. 주요 하이라이트까지 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겹친다 라고 보여지고 다른 내용은 없어서 요 내용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릭 페더가 오픈도어 이사회에 합류했다. 요 내용도 패스를 하고요. 1분기 강세로 놀라움 주가 10.9% 상승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역시 뭐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홈페이지에서 먼저 보고 시작을 한 내용이고요. 다른 내용 한번 볼게요. 다른 내용인 것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서비스라고 하고요. 기술은 부동산 서비스에 있어서 뭐 양날의 검이었다라고 하고요. 한편 인터넷 목록은 정보를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데 효과적이며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넓은 그물을 제공하여 거래 가능성을 높입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에 정보가 많으니까 이 거래 가능성을 높여주죠. 반면에 부동산 시장의 디지털화는 정보 비대칭성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대리인과 같은 핵심 플레이어를 잠재적으로 중개할 수 있다. 반대로 디지털화는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매출 성장. 회사의 장기적인 성과는 비즈니스 품질에 대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나쁜 사업이라도 한두 분기 동안 빚을 발휘할 수 있지만 최상위 기업은 몇 년 동안 성장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오픈도어의 연간 매출 성장률은 14.8%로 이미 소비재 사업으로는 평범했다. 평범했네요. 네. QQQ 수준이네. 지금 요 그래프 매출 그래프예요. 지금 1분기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여준 거고요. 정점을 찍었었을 때랑 지금 바닥을 찍고 가고 있다.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요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약간 45도 각도로 올라오길 바래 보는 거죠. 주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소비재 분야에서는 제품 주기가 짧고 빠르게 변하는 추세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게 이미 소비재 분야로 이 사람들이 책정을 했는데 주택은 뭐 수명이 긴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도 쫓는다. 최근 역사는 2년 동안 매출이 연간 36.5% 감소하면서 이미 약한 5년 추세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오픈도어의 주택 판매 전년 대비 평균 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회사의 소비자 수익 창출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 지금 오픈도어 주택 판매 수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주택 판매 수를 딱 보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요거랑 똑같이 생겼네요. 매출하고 똑같다. 주택 판매 건수가 많을수록 결국에는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고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많이 매입을 해서 최대한 많이 팔면 된다. 뭐 간단한 사업 구조인데 분위기만 좋아지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분위기만. 뭐 나머지는 뭐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1분기 수익 분석과 기대에 대한 자세한 검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다 봤던 내용이고요. 좀 다른 내용만 좀 보자면 K 8K 서류에 우리가 방금 봤던 8K 서류죠. 이 회사의 실적은 수익, 기여마진, 조정, 에비타 측면에서 자체 예측의 상한선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에 비해 개선된 점이 나타났다. 저번 분기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요거 보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EPS가 좀 정체돼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지출이 좀 늘어난 상황이에요. EPS가 아직 감소를 못하고 있다. 이제 손익분기점을 못 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조정 에비타 이 상황을 봤을 때는 감소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한 1년 뒤면은 내년 이맘때쯤이면 가능하겠네요.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는. 전략적 움직임과 산업 전망. CEO 캐리 휠러는 디지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 대응하여 회사의 전략적 이니셔티브와 시장 적응을 강조했다. 휠러의 논평은 시장 현실과 소비자 기대에 맞춰 인수를 늘리고 비용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적 전환을 강조합니다. NAR과의 합의 제안은 또한 오픈도어와 같은 플랫폼을 선호하는 업계의 역학의 잠재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어쨌든 휠러가 지금 시장의 현실과 기대에 맞춰서 뭔가를 잘 최적화시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어쨌든 재무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대차 대조표 상황이 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게 보여지네요.
이러한 예측은 운영 전략과 시장 상황에 대한 회사의 신중한 낙관론을 반영한다. 좀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2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훨씬 좋아지고 있다. 좋아질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픈도어의 2024년 1분기 실적은 전환기에 있는 회사를 반영하여 시장 변동성과 씨름하면서도 운영 효율성과 전략적 시장 포지셔닝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힘든 시기를. 앞으로의 길에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진화하는 소비자 선호도를 헤쳐가는 것이 포함되지만 오픈도어의 최신 금융 자료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잠재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탄력적인 모델을 나타냅니다. 어쨌든 좋다는 얘기죠. 어렵게 표현했지만 한국말로 짧게 얘기하자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한번 보면은 이것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수익 추정치 최고 기록 뭐 이렇게 지난 4분기 동안 컨센서스 EPS 추정치를 내부인에 초과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좀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실제 나온 결과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오는 거죠. 이 가이던스보다는. 그래서 계속 비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아직까지는 플러스 지금 흑자 전환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이게 보면은 오늘은 시장 지수가 왜 떨어진 걸로 나오죠? 주가는 올랐는데 시장 지수는 좀 공포 단계로 다시 떨어진 상태예요. 데이터 도어는 1000으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지금 한 달 단위로 이게 한 주씩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게 무료 데이터지만 이걸 봤을 때는 일단 1000 단위로 계속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인수랑 판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1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피닉스가 이 10% 막대 그래프의 꼭지점까지 달한 상황이고요. 애틀란타가 그 뒤를 이루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 지금 여기 올라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내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어닝콜에 대한 뭐 이런 인터뷰 내용을 짝풀이한 내용을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오늘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내일 해보도록 하고요. 트윗 기사 이것도 빠르게 볼게요. 다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서. 요거 에릭 페더라는 분이에요. 얼굴 한번 보죠. 이렇게 생기셨네. 잘생겼네요. 요 수익 결과 아까 방금 봤죠? 데이터도어에서 요거를 한번 내일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픈도어는 이 오픈 트랙님이요. 이 2분기에 대한 내용이고, 지난 4월에 지금 5월이죠? 4월에 1,400채 판매됐다고 하네요. 많이 판매됐네.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가이던스가 다시 한번 이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걸 보면은 1분기 동안 판매 건수 같죠? 이거 2,611채를 팔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611채로 분기를 마감했다. 구매 계약이 체결된 주택수가 2,611채인데 지금 지난 4월에만 1,400채를 판매를 했다고 하네요.
요 지금 추적하시는 분에 따르면 저번 분기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네요. 2분기에는 약 4,500채의 주택이 판매될 것으로 추산된다. 예상 수익은 17억입니다. 약 2배 정도 올라갈 예정으로 좀 계산이 되네요. 2,600채보다 약간 2배 정도, 조금 안 되는 수치긴 한데 그 정도 올라갈 거다. 거기에 맞춰서 예상 수익도 이 정도다. 매출이 이 정도 나올 예정이죠. 요분도 이렇게 가이던스를 봤는데 거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 다 봤던 내용이죠. 네, 넘어갈게요. 커먼 하고 있어요. 빨리 오란 얘기죠. 이제 자기한테 좀 이득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죠. 보수적인 예측을 고려하면 24년 말까지 에비타가 플러스가 될 것이다. 야, 이분은 올해 말까지 최대한 뭐 흑자를 노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1분기와 같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언제 다시 내려가기 시작할지 생각해 보세요. 이번은 약간 밑으로 슛에 배팅하는 분이시고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에요. 한국 분이죠? 네, 한국 분 아까 핵심 코멘트만 따온 건데 2분기 실적은 더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한마디로 고객이 늘어날 것이다. NA랑 합의를 통해서 이것도 어쨌든 좋은 내용이고. 요 다음 내용도 이어지는 순간인데 어쨌든 이 오픈도어는 이 순간을 위해 만들어졌다.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이 30% 유도된 반면 진로우는 주거 부분의 약세를 유도한다. 진로우는 좀 오히려 떨어졌는데 오픈도어는 주택 취득이 좀 올라간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오픈도어는 2024년 주택 취득에 대해 40% 정도 연간 전년 대비 40% 정도를 높을 것이다라는 안내를 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 같은 내용인데 이 NAR 결제가 부동산 중개인 통신 감소랑 같은 의미라고 하고요. 또 같은 의미로는 오픈도어가 마진을 손상시키지 않고 스프레드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네요. 2024년은 프로테크와 부동산 전반에 걸쳐서 흥미로운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24년이 이런 흥미가 될지 25년이 흥미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의견이죠. 요거 같은 내용인데 EPS 뭐 마이너스 요거 기록한 것도 같은 내용인데 요 일본 말이라 캡처해 봤고요. 일본 분도 오픈도에 투자한다. 뭐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캡처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오픈도어를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오픈도어를 모르면 이상하죠. 희한하네. 이 극도로 보수적인 지침 정책을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초과함으로써 이 새로운 극도로 보수적인 지침이 이제 컨센서스 추정치를 초과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다 이 주가가.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주가랑은 또 이 가이던스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올라갈 걸 알면서도 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 보면은 이 시장 분위기랑 뭔가 믹스가 돼 있고 금리랑도 연관돼 있고 이런 실적들과도 연관돼 있다.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주가지 않나. 이 심리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돼요. 주식 자체가. 오픈도의 미래 지침에 대해 항상 보수적이다. 24년 말까지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까지는 어쨌든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디플레이션 이자율 인하의 조짐이 보이면 2분기에 급등할 것이다. 네. 다음 분기쯤에 한 8월 달에는 작년 8월 달에는 급락을 했었는데 이제 급등을 할 분위기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9월 달에 인하를 하게 되면 8월 달부터 올라갈 수도 있죠. 아니면 7월부터 올라갈 수도 있고. 대개 실무 재무 보고보다 10에서 20% 낮게 제시한다. 이 경영 지침이 오픈도어가. 따라서 실제 상황은 1.65에서 1.8 빌리언이 될 수 있다. 저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더 오히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지금 가이던스를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수입은 실제로 매우 견고합니다. 주택 판매 증가, 수익 증가, 손실 감소. 내년에 주택 시장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성공할 수 있다. 오픈도어는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손실이 감소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도 수익이 증가하고 있고 판매가 또 증가되고 있어요. 이 생각보다 주택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요게 좀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기회에 줍줍하신 분들은 네, 좋을 것 같네요. 상대적으로 단기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어쨌든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이익률이 좀 수익률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자율 조건을 고려하면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괴물 뭐 이런 식으로 좀 상황이 안 좋지만 이거를 어쨌든 이겨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오픈도에서 3달러를 다시 가져가겠다. 3달러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공식 X 공식 X에 올라온 내용이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택 시장 규모는 평균 대비 20% 감소했다. 특정 시장에서는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픈도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측할 수 없는 주택 시장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주택 시장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게 참 멋진 말이네요. 아직 죽지 않았다. 살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린 지난 몇 년 동안 이것을 2달러에서 5달러 이상을 2번 거래했다. 요거 때문에 멘붕이 왔죠. 네. 2번 거래했는데 지금 한 번 더 5달러로 갈 수 있는 찬스다. 라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기간이 지금 매수를 한 포지션으로 좀 바뀌었고요. 뭔가 큰 손들이 좀 들어왔다. 매물대가 거의 근접한 이 기존 매물대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온 수준이에요. 좀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블의 2분기 EPS 추정치를 보여줬길래 한번 캡처해봤습니다. 8월 1일에서 8월 5일 날이 실적 발표를 예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0.19라고 하네요. EPS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추정치니까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마이너스 뭐 1.0 마이너스 0.16 정도에서 1.4 정도. 요거보다는 낮게 나오겠죠. 예상은 그렇고요. 여기까지 이제 X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뭐 디스코드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네, 스킵할 분은 스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또 많이 올라온 내용이에요. 지금 간단하게 이것도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22년도만큼 인수 가격에 공격적이지 않는 한 현재 스프레드로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영양가 있는 것만 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길어졌으니까. 여기부터가 실적 발표 내용이고요. 오늘 오전 7시 43분에 올라온 내용이고, 이렇게 나는 이것이 5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는 주식을 제한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니면 적어도 압력을 가하세요. 4,500건의 인수가 샌드백이라고 생각한다. 일주일에 단 350채의 주택이 있으며 데이터도에서 매주 400채 목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들은 다음 분기 계절성에 따라 스프레드를 약간 축소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아마도 이를 고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일주일에 300, 500채, 50채 정도 주택이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도에서는 400채씩 올라온다고 하네요. 여기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27년 통해 원활할 때마다 최대 2억 달러 상대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게 발행이 되는 거죠. 1억 주. 그들의 실행 중인 브로커에 전화를 걸어 5천만 달러를 팔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 판매는 다른 주식 판매자처럼 거래소로 직접 들어갑니다. 어쨌든 주식 발행이다. 이게 자금 그 전환사채랑 큰 차이 없는 것 같긴 한데 100억 달러 규모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쭉 넘어가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나오네. 현재 2억 달러 규모의 ATM은 시가총액의 약 15%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높네요. 주가 한도가 높을수록 헤드라인에 대한 희석성이 낮아집니다. 그들은 달러 가치를 부여한 정해진 양의 주식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낮아지고 현금이 필요하다면 희석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즉 비즈니스 상황이 확실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바닥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네요. 이 바닥이지 않을까? ATM 발표는 현재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간, 사업 계획의 실행,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줄어들고 사라지는 것은 주가에 대한 걸림돌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고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그 편지가 대부분 금전적인 내용이고 제품과 기술 개선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네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 만족합니다. 나는 항상 오픈도어의 기계 학습에 관한 마케팅이 시대 헛소리이며 회사와 관련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사업이 수익성 있는 성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고 싶다라고 하네요. 이 사업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냐? 일단 거기에 도달하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하네요. 이게 수익성을 증명받으면 오픈도어는 엔드 투 엔드 디지털 주택 구매 경험을 창출하는 데 있어 업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수익성이 있는 1P 마켓플레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그 목표에 도달하고 넓은 혜자를 창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인내심이 중요하다. 캐리는 분명히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비즈니스를 업계를 소유할 수 있는 위치로 이끄는 사람은 될 것이다. 어쨌든 오늘 여기서 나온 걸 보니 반갑네.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때 캐리가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수익으로 이끌어 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아이디어가 아닌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네요. 나는 엉망진창이 되기보다는 실제 계획을 세우는 편이었다. 요거 오픈도어도 이 아이디어가 아닌 사업이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바꾼 상황이고 이거를 최대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걸로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용은 좀 반 이상이 좀 다른 내용인데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주가도 상승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올라가는 걸 봤으니 또 떨어지면 좋겠죠. 요게 투자자들의 마음인 것 같고요. 내일 또 다른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